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오늘 강보합으로 출발했던 증시가 장 마감 직전 하락 전환했습니다. 시장은 아쉽게 마무리했지만 김광진 전문가님의 필승 종목들은 좋은 모습 이어갔는데요. 어제 매수 당일 바로 6% 이상 올라주면서 수익률 5% 달성 현황표에 이름을 올렸던 성우 하이텍이 오늘 장에서도 강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장중 최고 8%에 가까운 상승폭 보여줬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하신 이기자 가족분들은 어제 오늘 최대 15%에 가까운 수익 실현 가능하셨을 겁니다. 노란톡방에서도 이기자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이 쏟아졌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이런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타점 공략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야 내일장부터는 함께 투자해 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한 후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이 추천한 필승 종목들이 연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필승 종목들의 5% 달성 현황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필승 종목 5% 달성 현황입니다. 먼저 바이오니아가 26.37%의 수익률 돌파해주면서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으로는 GI 이노베이션이 15%대의 수익률 돌파하면서 필승 종목 현황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루닛이 13.96%로 14%에 가까운 수익률 안겨줬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다시 한번 필승 종목으로 소개된 한미반도체가 무려 12.9%의 큰 수익률 달성해냈고요. 여기에 TFE가 10.38%의 수익률을, 텔레칩스가 9.22%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10%에 가까운 수익 실현 안겨줬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 LX세미콘이 6.89%, 이전에 소개됐던 한미반도체가 6.68%로 두 종목 모두 7%에 가까운 수익률 달성했고요. 어제 필승 종목으로 소개됐던 성우 하이텍이 오늘 6.59%의 수익률로 당일 수익 실현, 오늘까지 상승세 이어가줬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HPSP까지 5.24%의 수익률 현황표에 이름을 올렸고요. 더 자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기자 톡센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거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으신 분들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 사연 접수가 가능하시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분석하고 안내해 주실 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5% 달성 현황 확인해 봤고요. 저희는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이 타이만 봐도 오늘 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네. 오늘 장 어땠는지 또 미국 증시와 함께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살펴볼 텐데요. 미국 증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4.9%로 발표되면서 2년 내 최저를 기록한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2년 내 최저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면서요.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더 높아졌고 이러한 무게감 또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 이러면 당연히 성장주에 더 좋겠죠. 그래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장 후반에 또 개발자 컨퍼런스,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 이런 영향으로 구글의 주가가 급등한 것도
이런 내용들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다우지수는 에너지주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이번 주에 뭐 크게 변동 없다. 이런 얘기 제가 드린 거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증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그에 걸맞는 이렇게 지수 변동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양 지수 모두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했다가 오후에는 약세 전환해서 장 막판, 장 후반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저는 옵션 만기일, 오늘 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 불안과 함께 중국 4월 물가지수가 둔화되는 이런 원인들로 오늘 우리 증시가 이렇게 돌아갔다.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 2차 전지주에 대한 매물이 많이 출회됐다.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제가 얘기 드린 2차 전지주 매물 출회 이외에도 몇 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요. 2차 전지주 이런 매물 출회 이미 얘기 드렸고 그 외 에코프로주도 전 회장의 법적 구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뭐 1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법정 구속되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이러한 조금 안 좋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기아 같은 자동차주,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주도 오늘 좋은 흐름 이어갔고요. 올 들어서 현대차는 약 40% 그리고 기아는 약 50% 정도 상승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공매도도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현대차는 공매도 물량이 약 30% 정도 증가를 했고요. 기아는 약 1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외에 우리 정부는 오늘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승 전략 시간에 이런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필승 전략 시간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조선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왜 조선주 또 얘기 드리는지 이미 우리 이기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외인들이 주목하는 조선주와 반도체, 그리고 개인들이 주목하는 2차 전지와 인공지능, 지금 이 섹터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확인이 바로 가능하실 텐데요. 앞으로도 어느 것들이 상승할지 이런 내용들 한번 지켜보시고 이런 부분에서도 내가 어떤 투자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다는 이런 얘기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시황 정리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통해서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실시간으로 시장의 흐름들 전달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더 자세한 소식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도 준비돼 있죠.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오늘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발표에 원격 진료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비대면 진료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또 어떤 관련주를 살펴봐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오늘 장에서도 여전히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자동차 산업과 함께 살펴볼 지표가 있죠. 바로 수출입 현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필승 전략 시간에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필승 전략은 앞서서 시황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던 비대면 진료인데요. 제목을 이게 2AM의 노래인가요? 아, 네, 바로 아시네요. 네, 네. 죽어도 못 보내. 네. 이거를 좀 착안하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널 보내? 비대면 진료가 준비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보내지 못해서 또 이렇게 제목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앞에 뭐 죽는다는 표현이 좀 어색해서 네네. 네,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 발표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였는데요. 코로나19, 이제 지긋지긋했었죠. 네. 이런 코로나19가 위기경보 단계가 내달부터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이렇게 낮아짐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것들이 종료되고 이런 것들이 시범 사업으로 전환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환하는 이유는 이렇게 심각 단계가 해제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비대면 진료가 불법인 상태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법 내용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없어진다 아니면 계속 이어져야 된다. 왈가왈부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보건복지부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이렇게 전화 통화나 화상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렇게 코로나19가 널리 확산되는 지난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위기경보 단계가 발동이 되면 심각 이상인 이럴 때에만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탈모 관련해서 방송을 해서 드릴 때 비대면 진료 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요.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더 다시 얘기 드리자면 비대면 진료는 지금 시청자분께서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닥터 나우라든지 아니면 굿닥이라든지 이런 비대면 진료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앱을 설치하시고 그런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신용카드 같은 것을 등록하신 이후에 진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탈모 관련해서 6개월 처방전 받는데 한 진료비가 5,000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얘기 드렸을 겁니다. 물론 평일 진료 시간을 기준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한 번 써봤는데 이렇게 편한데 안 가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인지하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진료 신청하고 나면 처방전 나오고 처방전도 따로 받아서 약국에 직접 갈 필요도 없이 거기서 약국을 골라서 처방전을 전자적으로 이동을 시키면 약국에서 약 나오고 약값 결제하면 택배비까지 결제하면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정말. 이렇게 비대면 진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내놓은 것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려도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도 비대면 진료 어떻게 하는 거야?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런 부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질문 주시면 제가 또 다 이용해보고 경험해보고 탈모 상담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본 내용은 충분하게 얘기 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에 이런 내용들도 얼마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오늘 원격 진료하면 많이 떠올리시는 그런 종목이실 텐데요. 인성정보 같은 종목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인성정보는 정부의 비대면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그것 외에 미국 보훈부의 원격 홈케어 2차 산업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인성정보의 계열사인 하이케어넷과 헬스케어 IT 업체인 코그노산트가 협력해서 미국의 보훈부 원격 홈케어 서비스에 참여한다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렇게 다트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 조금 직접적으로 확인하셔야 이런 확신을 갖고 투자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2차 산업은 지난 1차 산업에 비해서 더 큰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내용들, 퇴역 군인들을 위한 원격 모니터링, 이런 제품,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투입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성정보 자회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총 4개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제공 내용 그리고 제품, 규모 이런 내용들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는 것들이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직접 다트 들어가셔서 한번 공시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내용들 뭐 인성정보 한번 차트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성정보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네.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인성정보 뭐 이렇게 계속 횡보하는 네. 모습 보이다가요. 최근에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 나왔는데요.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미국 보험과의 자회사가 이런 계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계약이냐? 뭐 총 계약 규모가 10억 달러라는데 이게 정말이냐? 이런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사실 확인 내용, 정말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 때문에 올라갔다가 조금 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약간 이런 모습 보였는데요. 뭐 인성정보 측에서도 10억 달러는 상한 금액이지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 때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체 없이 그냥 소문에 오른 것인지 이런 것들은 꼭 확인을 거듭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회사 측에서도 계약한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밝힌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8% 정도 상승, 8.61% 정도 상승했지만 조금 여기 이렇게 5일선에 이렇게 다시 닿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급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인성정보가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이런 급등 종목보다는 다른 편안한 종목에서 좀 더 수익을 가져가 보자라는 얘기 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앞에 시황 시간에서도 뭐 조선주나 반도체주, 외인들이 이렇게 꾸준히 사고 있는 이런 종목에 좀 더 집중해 보시라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비트컴퓨터 준비해 주셨고요. 네, 비트컴퓨터도 오늘 정부 발표에 관련해서 이렇게 네. 오늘 상승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역시나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오늘 옵션 만기일에 따른 전체적인 수급 불안 이런 모습의 영향도 받은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비트컴퓨터 바로 들어갈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정말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 직접 찾아보시고 내가 진짜 확신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들어가시는 것이고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들어가지 않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오늘 조금 아쉽게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상태에서 마쳤고요. 또 윗꼬리를 달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비트컴퓨터를 이렇게 관련주로 가지고 나온 거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매매에 참여하셨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 수익을 더 많이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좀 다치시는 분은 다치지 않는 선에서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 종목들 혼자서는 투자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저희는 두 번째 필승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승 전략, 오늘도 달린다 자동차 준비돼 있는데요. 오늘 시장 또 종목별 상승이 있었지만 그중 자동차가 또 어제 이어서 돋보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살펴봐야 되죠. 뭐 오늘 시장에서 뭐 자동차 말고도 이렇게 상승한 그런 이런 섹터들이 네. 여러 있습니다. 네. 구제역 발생 관련해서 구제역 관련주도 오늘 상승 보였고 또 구글에서 인공지능 바드 출시해서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네. 제가 또 자동차 관련주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속적인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섹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52주 신고가에 어떤 종목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하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네. 뭐 기아자동차 52주 신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 자동차 부품주들도 52주 신고가에 하나둘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어느 섹터, 어느 부분이 주도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가. 물론 자동차가 장기적으로 주도주로 자리 잡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52주 신고가를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또 성우하이텍이 네네. 연이어서 상승 이어졌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부분도. 오늘 뭐 성우하이텍 수익 인증해주시는 네. 보는 톡방에 많은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많으셨는데요. 뭐 여기서 뭐 수익 인증 올려주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기자 가족분들 저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하고 뭐 또 계속 자랑만 하면 안 되니까요. 저 네. 다시 자동차 산업으로 돌아가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세청에서 발표한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그런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5.8%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도 수출이 7.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뭐 여기 또 수출입 현황 발표할 때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 반도체 총각이니까요. 네. 잠깐만 얘기 드리면요. 사적으로 반도체 뭐 29.4% 정도 수출이 감소하는 내용 나왔는데요. 수출 감소폭이 좀 축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뭐 노란톡방에 계속 그리고 방송에서도 계속 수출입 동향 그리고 수출입 현황 10일마다 발표되는 관세청의 수출입 현황 그리고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발표가 되는 산자부의 수출입 동향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조업 부분, 우리 또 주식 투자하는 때 제조업 부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입 동향 그리고 수출입 현황 꼭 살펴봐야 된다. 제가 또 이렇게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챙겨보시기 바라는 이유 있습니다. 당연히 얘기 드릴 거고요. 이게 뭐냐? 네. 제가 보조지표는 주가에 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볼 필요가 없다. 그냥 참고하는 차원에서 보시라라고 얘기 드리면서 그럼 차트에서 뭘 봐야 되냐? 주가를 선행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 거래량을 얘기 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래량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 말고도 주가에 선행하는 그런 지표가 바로 수출입 동향, 수출입 현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많이 보시죠. 제조업에서 실적 발표 나오는 것들 뭐 국내 내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나라 큰 회사들 수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을 어제까지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한 내용을 11일 날 발표를 해준다. 1일부터 30일까지 수출한 내용들을 수출입한 내용들을 바로 다음 달 1일 바로 하루 만에 발표해 준다. 이런 것들은 우리 빨리빨리 민족만 가능한 겁니다. 뭐 이렇게 뭐 빨리빨리 민족이 얼마나 빠르냐. 물론 예전 뭐 70년대부터 우리는 수출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니까 이게 가능도 하겠지만 다른 나라라고 이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내고 있고 지표로서 정부가 매 10일마다 11일, 21일, 31일 그리고 매달 1일 이렇게 발표를 해주는데요. 이걸 어떻게 안 봅니까? 다른 나라 투자자들도 뭐 저명한 투자자들도 이것들을 정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글로 된 자료 나오는데 당연히 참고하셔야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 빨리빨리 민족, 빨리빨리 오죽하면 뭐 국가번호도 82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하지만 이것도 나는 생업에 많이 바빠서 그거 챙겨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개인 투자하고 있을 때는 뭐 바쁜 시간 쪽에서도 꼬박꼬박 살펴봤지만 이런 걸 챙겨보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노란 톡방에서 당연히
이런 분들 공유해드리고 알려드리고요. 거기에 제 의견까지 달아서 조금 분석 내용 간단하게 달아서 얘기 드리니까요. 이런 부분 필요하신 분들도 노란톡방에 오셔서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제가 더 있지만 우리 또 자동차 산업 더 봐야 되니까요. 관련주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 성우하이텍과 기아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필승 종목이었던 성우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하이텍 오늘 6.81%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네. 네, 이렇게 추세선을 깨지 않고 추세선 위에서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노란톡방에서 살짝 팁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스캘핑이라고도 하죠. 초단타 매매할 때 이렇게 하는 팁도 살짝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아주 꼭지점에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매매 잘 하시고 하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제가 필승 종목 시간에 또 리뷰 시간에 한번 또 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성우하이텍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 앞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상승 이런 룸이 남았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기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말해 하겠습니까만은 네. 기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이렇게 정말 작전주인 것처럼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상승 나오느냐? 당연히 수출 잘 되고 이외에 전기차 분야에서도 EGMP를 기반으로 해서 EV9까지 이렇게 완전 승용차 업계에서는 작은 소형차부터 대형차까지 이렇게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현대차도 잘하고 있지만 기아차가 그 모습, 그에 비해서 더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트 길게 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조금 더 이렇게 룸이 남았다라는 표현 어제에 이어서 다시 드리겠고요. 하지만 분명히 룸이 남았다고 해서 거기까지 상승하는 것들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기아 오늘 왜 다시 보여드리느냐 하면요. 이렇게 52주 신고가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대표하는 주도주가 꺾이게 되면 당연히 그런 섹터 테마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거래하실 때도 52주 신고가에 있는 이런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이런 기아가 꺾이게 된다면 좀 매도하시는 타이밍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 드리기 위해서 기아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차 관련주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주가를 선행하는 지표들 꼭 확인해야 할 텐데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 통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입장 방법 안내 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한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신 후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이 방법 통해서도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 이기자 톡센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의뢰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이기자 톡센터. 오늘 이기자 톡센터에 접수된 종목들은요. JI테크, STX, 마음AI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JI테크입니다. 아이디 일송천사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매년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중장기도 갖고 가려고 하셨대요. 하지만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급락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고 네네. 의뢰해 주셨습니다. 네네. 기업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 JI테크 한번 기업 개요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특수가스 그리고 포토마스크 케이스, OLED 소재 사업 등을 영위하는 그런 JI테크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기업 개요도 이렇게 살펴보셔야지 어떤 기업이구나
네. 기업을 알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까지 다 판단한 후에 당연히 매수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꼭 확인하시는 습관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네. 재무도 한번 볼 텐데요. 뭐 재무 앞에 예상치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뭐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일송천사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예, 계속 돈을 잘 벌어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차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6,000원에 20% 정도 비중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뭐 현재 수익 중이신데요. 매년 이익을 내는 기업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아니어도 좋은 기업을 고를 수도 있겠죠. 지금 네. 얘기하신 내용들은 무상증자 공시에 대해서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 하는 내용 얘기 주셨는데요. 무상증자 보통의 경우는 통상의 경우는 호재로 많이 받아들입니다. 왜냐? 무상증자를 한다라는 내용은 이렇게 잉여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본금으로 이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주 가치 제고를 한다라고도 표현들을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요. 뭐 이것 떠나서 이렇게 자본금으로 이전한다는 내용들은 나는 우리 회사는 그만큼 여유자금이 많아. 우리 괜찮아. 자금 많으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로 시장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무상증자하는 이유가 보통 뭐 통상적인 경우에 있는데요. 이렇게 무상증자해서 주식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거래량도 많아지겠죠. 이렇게 거래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도 무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물론 무상증자와 다르게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유상증자를 하느냐 그리고 제3자 배정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무상증자 하나만 가지고 JI테크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무상증자는 제가 얘기 드렸지만 통상의 경우 호재로 많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겠는데요. 무상증자에 주목하지 마시고 기업 자체 지금 처음에 매수하셨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업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히 어떤 내용으로 얘기 드렸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응급 처방 받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STX 준비돼 있고요. 아이디 눈물빠님께서 니켈 사업을 새로 한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다고 의견을 네네. 달아주셨습니다. 네네.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STX 뭐 기업 개요부터 먼저 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STX 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지만 다시 꾸준히 올라오려고 노력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뭐 에너지, 원자재 수출입, 그리고 기계 엔진, 해운 물류 이런 4대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 무역 상사로 이렇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뭐 계열사로 STX 마린 서비스, STX 리조트, 뭐 벨벤 엔지니어링, 바이오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수하신 사유가 조금 저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니켈광 사업 진출을 하는 합작 회사가 있는가라는 내용에 당연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런 기대감 넘어서 이게 정말 돈이 되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다. 나는 이런 내용, 니켈광 내용만 나왔다 그러면 바로 단기적인 매매로, 단타 매매로 바로 치고 수익이 나셨을 땐 바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기업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어떠한 소식을 가지고 있다. 뭐 STX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2차 전지, 무늬만 2차 전지 이런 내용으로 뭐 금감원에서 조사를 뭐 받겠다, 뭐 어쩌겠다 이런 내용들 많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도 당연히 다 주가 그런 내용으로 급등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시 100% 다 오른 내용 토해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매수 이후에 매수 사유 때문에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20% 저는 전액 손절 처리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STX 더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합니다. 있다고 얘기 드리겠지만 그것은 다른 매수 이유를 가지고 내가 매수했을 때 그리고 그 확신이 있을 때라는 내용이지 기업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어떠한 소문 그리고
그런 하나의 반짝하는 기대감 이런 것은 그 반짝했을 때 바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뭐 눈물 빠님,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주식 투자 계속 하시려면 제 얘기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STX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종목은 마음 AI입니다. 마음 AI 또 전문가님께서도 집중해서 보시던 종목이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바로 기업개요부터 살펴볼까요? 네, 마음 AI 네. 예전 이름은 마인즈랩이었죠. 네. 네네. 우리 필승 종목으로도 나왔었고 또 한 번 더 제가 마음 AI로 사명이 바뀐 이후에서도 필승 종목으로 냈었는데요. 마음 AI 조금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서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그래서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은 빠르게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으로 나왔었는데요. 자, 그렇지만 또 마음 AI 살펴봐야겠죠. 기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제품을 개발 연구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과의 회동으로 이렇게 주목받아서 상승했던 이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었고요. 이제 재무 상태로 한번 볼 텐데요. 재무, 다른 인공지능 회사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을 2021년에 잠깐 했었기도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마음 AI 왜 좋게 보느냐? 그래도 마음 AI는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AI는 아마 실체를 가진 몇 안 되는 그런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물론 대기업에 투자를 받는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 지금 그런 회사마저들도 주가 하락, 정말 많은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코난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솔루스 AI, 지금 제가 노란 톡방에서 오늘 상승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돌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요 인공지능 회사 차트 같이 제가 노란 톡방에 올려드린 거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마음 AI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세선 밑으로 확 내려온 것은 아니나 지금 조금은 기다려야 할 때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좀 언제까지 그럼 기다려야 되냐? 언제까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냐라고 얘기 드리면 역시나 실적 시즌이 좀 마무리되는 이 시점, 그리고 실적 시즌 끝이 다가오는 시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라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18% 정도 손실 중이시고 10% 정도 비중 가지고 계시니까요. 살자님께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매수 매도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따라가기 어려우시다라고 하신다면은 10% 정도는 조금 더 인내하시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상승하거나 아니면 폭락하거나 물론 폭락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주식 투자는 조금 기다림도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20% 가까이 이렇게 손실 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주식 투자를 하면 감내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얘기 드리자면, 여기 이 정도 내려왔을 때, 지금은 손절 타이밍을 조금 놓쳤다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AI 분명히 때가 다시 온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도착한 3가지 종목의 응급 처방 받아봤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전망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기자 톡센터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분석하고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아래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한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도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코드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화면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필승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필승 종목.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화신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화신 제시해 주셨는데요. 화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오늘 또 전일 필승 종목에 대한 리뷰가 준비되어 있죠. 두 가지 모두 전문가님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필승 종목 얘기 드리기 전에 잠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우하이텍 분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이기자,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스캘핑하는 법, 초단타 매매 그렇게 많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계좌가 수익률이 늘어나고 계속 커지는 내용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좀 더 좋은 내용, 좋은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분명히 이렇게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분봉 차트를 보고 또 스캘핑 매매, 초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약간의 팁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상승했을 때 여기는 지금 이평선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도 역시 일봉이나 분봉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팁을 드렸던 내용들은 이렇게 상승하는 내용들, 지금은 이평선이 빠져서 그렇지만 이평선, 3분봉, 5분봉. 오늘 같은 경우에는 5분봉을 팁으로 드렸었는데요. 5분봉을 깨고 내려오면 바로 뒤도 없이 매도한다. 바로 익절한다. 이렇게 스캘핑은 하는 것이고요. 스캘핑 매매, 그러니까 초단타 매매를 할 때는 정말 기회가 하늘의 별만큼이나 아니면 바다의 모래알갱이만큼이나 그렇게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간 정도는 필요 없다.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한다. 또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고요. 자, 한번 툭 떨어진다. 이렇게 5일선이 가고 있는데 5일선 밑, 5분봉, 5분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5분선 밑으로 뚝 떨어진다. 바로 가차없이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나 아니면 노란톡방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팁으로 알려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따라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얘기 드리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고요. 성우하이텍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필승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것 역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제가 자동차 부품주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성우하이텍도 어디까지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성우하이텍 자체도 보지만 당연히 자동차 섹터, 자동차 부품주 섹터도 봐야 되겠죠. 52주 신고가에 올라온 그 다른 종목들, 피어그룹 종목들 넣어놓고 이 종목이 부러지네? 그럼 이 회사도 가차없이 그때 매도를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우하이텍이 아무리 좋다 한들 전체 자동차 섹터가 부러지고 이제 조정을 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감당이 안 되죠. 이런 매도 팁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성우하이텍 이렇게 오늘 상승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필승 종목 화신입니다. 또 이기자 포인트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이기자 포인트에서 첫 번째 이익 먼저 보겠습니다. 화신은 이렇게 모듈품이나 개별품 형태로 생산해서 이런 차체 바디를 납품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어떤 부분을 주목받고 있느냐? 이건 뭐 뒤에서 설명을 해드려야겠죠. 그러면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친환경 경량 알루미늄 차체 바디, 그리고 배터리 팩 케이스. 배터리 팩 케이스. 오타가 났네요. 오타가 났지만 넘어가 주시고요. 배터리 팩 케이스. 제가 3번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부품 2번 강조했죠.
자, 두 번째 이익. 이익 중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익 어떻게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우상향하는지 보자라고 얘기 드렸죠.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 자, 영업이익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부 우상향하는 이런 회사. 당연히 좋은 회사죠. 그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이자 포인트의 두 번째, 기대감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내용들, 전기차 생산 수혜 받는다. 왜? 전기차 셰시를 납품 중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 두 번째가 지금 중요합니다. 배터리 케이스 지금 신규 공장을 설립했다. 기존에 하던 것에 더해서 배터리 케이스 신규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에 388억 원을 투자해서 2024년 eGMP, 현대기아차에서 재개발한 eGMP 전기차 플랫폼이죠. eGMP, 현대모비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eGMP를 기반으로 기아의 EV3 그리고 EV4가 출시 예정인데 여기에 화신이 기아에 납품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되고 있으니까 또 확인을 거듭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화신 잘 나가는 회사가 지금 돈 벌고 있는 회사가 신규 공장 왜 짓습니까? 그것도 배터리 케이스. 당연히 선주문 수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전기차 투자 세액 공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법이죠. 여기에도 화신 당연히 이득을 보겠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화신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알파 구간, 브라보 구간, 찰리 구간, 그다음에 이렇게 델타 구간 넘어왔습니다. 이것도 너무 높은 자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량을 싣고 올라왔다가 미골 달고 미끄러져 내려온 후에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주려고 하는 지금 이런 내용을 보이고 있다. 이럴 때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제가 앞서도 계속 얘기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화신 자동차 부품주인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52주 신고가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이거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기아 들어가 있고 나머지도 들어가 있네. 아직 안 부러졌네. 힘을 받고 있네. 그리고 수출 잘 되고 있고 자동차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하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네. 이런 내용들 같이 봤을 때 신고가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화신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자리가 자체가 높다 보니 그리고 지금 이런 거래량을 실리지 않고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진짜 질문 주시면 질문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계속 보시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주저없이 질문 주십시오. 충분히 화신 도전해볼 자리다. 제가 SNS 때 그때 놓쳤을 때도 정말 높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여유 있게 잡을 걸 제가 후회했다라고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좀 더 낮은 자리에서 조금만 더 그런데 튀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으니까 받았지만요. 이런 화신 자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질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 제가 마지막으로 뒤에 또 내용이 있지만 오늘도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매도 하지 말아라라는 점 얘기 드리겠습니다. 확신이 들 때 매도 하는 것이다. 제가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스캘핑하고 초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투자 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정말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알갱이만큼 정말 많은 기회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놓쳐도 또 다음 기회가 있고 또 내일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승 종목으로 화신 만나봤는데요. 화신이 자리가 높은 만큼 정확한 타점 공략과 또 발빠른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공부해보고 투자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한 후에 뜨는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1123 입력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또는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